어제 저희가 다뤘었던 거는 물고기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서 두 가지 모델을 비교를 했었습니다. 문제는 회귀 문제였었고요. 수치를 예측하는 회귀 문제였었고, 물고기의 무게를 다른 네개의 변수들을 사용해서 예측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수치 예측인 회귀 문제였었고, 두 가지 알고리즘을 비교해서 그 결정계수, 점수를 계산해서 어떤 모델이 좋을까라고 비교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어, 첫 번째는 1차 항만 포함하도록 했었고요. 그래서 그 독립변수들을 그 추가로 파생 변수를 추가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길이, 대각선, 키, 두께라고 하는 네 개의 변수를 이용해서 K K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을 이용하는 KNN 리그레서 모델하고요. 그 다음에 선형회귀 앞에 선형회귀 개수들을 찾는 선형회귀 모델을 이용해서 두 가지 모델을 비교를 해봤죠. 어떤 모델이 좋으냐라고 하는 거는 그 결정계수를 살펴보고서 KNN에서 결정계수 그리고 선형회귀에서 결정계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는 2차항을 포함하는 회귀를 해봤었어요. 그래서 1차항들만 포함하지 않고 2차항을 포함하게 되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우리가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폴리노미얼 피처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썼었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라고 하는 변환기를 사용을 했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델은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KNN 리그레서 하고요. 리니어 리그레션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죠. 그래서 우선 파이프라인으로 폴리노미얼 피처스, 스탠다드 스케일러, 그리고 KNN 리그레서 세 개를 순서대로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셋만 이 파이프라인으로 넘겨주게 되면은요, 그게 fit입니다. fit. 훈련셋을 파이프라인으로 주면 폴리노미얼 피처스가 2차항들을 포함시켜 주고요. 그래서 변수가 4개밖에 없었는데 독립변수가 랭스, 다이어고널, 하이트, 위드스 이렇게 4개 있었잖아요. 독립변수가 4개밖에 없었는데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거치면서 2차항들이 포함되면서 독립변수가 14개로 늘어나요. 그리고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각각의 14개의 그 독립변수들을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KNN 리그레서가 그 데이터를 훈련해서 훈련 데이터와 여기 레이블이 있으니까 훈련해서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찾을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 예측을 할 때에는 파이프라인한테 예측해라라고만 해버리시면 됩니다. 예측해라라고 하면서 훈련셋을 그대로 넘기시면 돼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파이프라인이 훈련셋에서 2차항들 추가하고 스탠다드 스케일링하고 그 다음에 훈련셋을 가지고서 이웃들을 찾아서 예측값들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항까지를 KNN은 훈련셋에서는 0.985라고 하는 점수를 줬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셋에서는 0.986이라고 하는 점수를 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과소적 합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성능 점수도 굉장히 좋은 그런 모델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었고요. 똑같은 방법을 선형회귀로도 진행을 했어요. 바뀌는 부분은 여기서 그 모델 부분만 교체를 했죠.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넣어주고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 KNN이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바뀐 것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과정을 거치죠. 훈련시킨다,
그리고 뭐 예측값들을 찾아본다. 그다음에 훈련 점수들을 찾아본다. 아, 점수들을 계산해 본다. 뭐 이렇게 했었었고, 그래서 훈련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들을 0.992라고 하는 점수를 얻었고요. 그다음에 테스트세에 대해서는 0.949라고 하는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적합이 되어져 있는 그런 모델인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제까지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형외기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요. 선형외기만 놓고 봤을 때, 그 1차항들만 포함했을 때, 어, 1차항들만 포함한 선형외기 모델에서 0.956, 그 다음에 0.879라고 하는 점수를 얻었었죠. 얘는 훈련 셋에서의 점수였었고요. 0.956. 테스트 셋에서의 점수가 0.879였었어요. 2차항을 포함하는 선형외기에서 점수를 보시면 훈련 셋에서는 0.992, 테스트 셋에서는 0.94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형외기는 다차항을 포함하니까 성능이 더 좋아졌구나. 2차항을 포함하니까 성능이 더 좋아졌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았어요. 그러면 2차 함수가 아니라 3차 함수가 되면 어떨까? 3차 함수가 아니라 4차 함수가 되면 어떨까? 이런 게 또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처음에 먼저 해볼 거는 무엇을 해볼 거냐면 고차항을 2차항까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1차항, 2차항, 뭐 3차항도 있을 수 있고 4차항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한 네 가지 정도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항만 가지고 있는 선형외기, 2차항을 가지고 있는 선형외기, 5차항까지 가지고 있는 선형외기, 그리고 50차항까지 가지고 있는 선형외기,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선형외기가 만들어내는 그런 함수가 어떤 함수를 찾아주는지를 우리가 시각화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과대적합이 나타나는지를 시각화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왜 규제가 필요한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파일은 여기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행 한 번씩 다 되셨죠? 네. 네, 제목은 규제의 필요성이라고 할게요. 규제의 필요성이라고 하고요. 자, 우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선형외기만 할 겁니다. 리니어 리그레션만 할 거고요. 선형외기만 할 거고, 물고기의 무게를 예측을 할 거예요. 물고기의 무게를 예측할 건데, 독립변수는 하나만 쓰겠습니다. 어, 독립변수를 여러 개를 쓰면 시각화를 하는 게, 음, 어, 직관적으로 다가오지가 않아서, X축을 길이로 하고, 그 다음에 Y축을 무게로 하면 선점도를 딱 그릴 수가 있잖아요. X축, Y축, 선점도를 딱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각화 해보기가 딱 좋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변수는 하나만 사용해서 저희가 해볼 거고요. 그리고 선형외기를 할 때 고차항들을 포함하는, 어, 고차항들을 포함하는 선형 회기로 진행을 할 거예요. 진행을 할 건데, 처음에는 몇 가지를 비교를 할 거예요. 네 가지를 비교한다 그랬죠. 어, 그냥 일반적인 선형외기예요. 1차 항까지만 포함하는 선형외기를 할 거예요. 1차 항까지만 포함하는 선형외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W를 무게라고 할게요. 그냥 L은 렌스라고 하고요. L이라고 하는 독립변수 하나만 가지고서 그 무게를 예측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해본 거긴 하지만 2차항을 포함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W를 어, 랭스의 제곱으로 랭스와 랭스 제곱으로 예측하는 이런 거를 해볼 거고요. 여기도 수식을 음,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그리고 이쪽에 아마 어? 첨자처럼 들어가지가 않네. 아, 요거는 제가 이따가 왜 위첨자가 안 들어가지? 그냥 네, 요거는 제가 이따가 좀 보도록 할게요. 그냥 요렇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항과 2차항을 포함한 뜻이에요. 무게의 길이의 1차항과 길이의 2차항까지만 포함한다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차항도 포함을 시킬 겁니다. 아, 5차항으로 할게요. 그냥 바로 5차항까지 할게요. 그래서 얘는 어, 무게를 예측할 때 길이도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길이의 제곱도 사용을 할 거고요. 어, 그 다음에 길이의 세제곱도 사용을 할 거고요. 길이의 네제곱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길이의 오제곱도 들어갈 거예요. 여기다 플러스 알파 상수항도 있는 거죠. 길이 제곱, 길이 세제곱, 길이 네제곱, 길이 오제곱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볼 거냐면 50차항도 포함을 시켜볼 겁니다. 그러면 항이 엄청 많아지겠죠. 항이 1차항, 2차항, 이런 식으로 항들이 엄청 많아질 거고요. 끝에 가서 몇 차항까지 될 거냐면 50차항까지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어, 이런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하면서 시각화를 시각화를 해볼 거예요. 어, 선형회귀 방정식이 있겠죠. 선형회귀 함수를 시각화를 해볼 겁니다. 이거를 시각화를 해보면 과대적합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어,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무게와 길이는 전부 다 그 농어라고 하는 물고기만 저희가 사용을 할 거예요. 퍼크라고 하는 물고기만 사용을 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셋을 다시 만들 거예요. 다시 만들 거고요. 아마 변수 중에 퍼크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을 거예요. 이 퍼크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농어들의 무게부터 두께까지 이렇게 6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특성은, 특성은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면 퍼크에서 랭스만 이용할 거죠. 그래서 특성은 랭스만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리스트로 랭스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 리스트로 주는 이유는 뭐예요? 컬럼이 하나밖에 없지만 리스트로 주는 이유는 2차원 배열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리스트로 주지 않고, 이걸 먼저 볼까요? 음, 리스트로 주지 않고, 이렇게만 하면, 요거는 컬럼 한 개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컬럼 한 개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1차원이에요. 시리즈가 됩니다. 시리즈. 제일 아래쪽에 출력된 거 보면 그냥 이렇게 해서, 어, 숫자들을 저장하고 있다라고만 표시하고 있죠. 요거 시리즈라는 의미예요. 시리즈라는 의미고,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리스트로 묶어주잖아요. 이렇게 묶어주시면은요. 출력되는 모습은 똑같은 것처럼 보이죠. 여기 표처럼 보이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밑에 그냥 안 나오는구나.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얘기예요. 데이터 프레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여기서 values, 이렇게 꺼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X의 쉐입을 보시면 얘가 컬럼이 한 개짜리인 2차원 배열이죠. 2차원 배열. 항상 사이클 런에서는 특성 배열은
피처들의 배열은 항상 2차원 배열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타겟은 무게예요. 그죠? 무게이기 때문에 무게 같은 경우에는 컬럼을 한 개만 선택하시면 돼요. weight 이렇게만 이렇게 해서 values. y의 쉐입은 이거는 1차원 배열이죠. 이거는 1차원 배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왜 리스트로 썼느냐? 요거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한 거냐면 특성 배열을 만든 거고요. 여기서는 타겟 배열을 다시 저희가 만든 거예요. 항상 주의하실 거 특성 배열은 항상 2차원 배열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타겟 배열은 1차원 배열이 되어야 된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훈련셋과 테스트 셋이 죄송합니다. 특성 배열과 타겟 배열이 나와 있고요. 특성 배열과 타겟 배열을 훈련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X 트레인, 그리고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 이렇게 나눌 거고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이거를 이용해서 X라고 하는 배열과 Y라고 하는 두 개의 배열을 X를 X 트레인과 X 테스트로 그리고 Y를 Y 트레인과 Y 테스트로 이렇게 나눌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 사이즈는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0.25로 할게요. 0.25로 하고 랜덤 스테이트는 4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래티파이드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추출만 딱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훈련셋과 테스트 셋을 분리를 했어요. 훈련셋, 테스트 셋 부분을 나누기를 했어요. 어, 하나씩 하나씩 하지 않아도 되겠죠. 우리 반복문으로 한 번에 끝내도 될까요? 왜 그러냐면 하는 일이 똑같을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파이프라인 만들 거예요. 파이프라인 만들 건데, 다창을 1창, 2창, 5창, 50창,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폴리노미얼 피처를 만들 거예요. 그죠? 위쪽에, 요 과정 생각하시면 돼요. 요 과정을 반복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과정을.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만드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2차항까지만 사용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디그리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변경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디그리가 1일 때, 디그리가 2일 때, 디그리가 5일 때, 그리고 디그리가 50일 때 이렇게 네 가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생성하는 것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스탠다드 스케일러 적용하는 거 똑같고요. 그쵸?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은 으로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 폴리노미얼 피처스의 디그리만 바꿔가면서 파이프라인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훈련셋으로 훈련시키고 그죠? 훈련셋으로 훈련을 시키고 나면 뭐가 계산이 되냐면 여기서 보셨듯이 코에피션트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코이피션트들과 인터셉트들을 찾을 수가 있고요. 코이피션트들과 인터셉트를 찾을 수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 그릴 수 있지 않나요? 네, 직선이라고 하긴 좀 곡선도 나오기 때문에 선형외기 그 방정식을 함수를 그릴 수가 있죠.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그릴 수 있죠.
어제 아마 이차 함수 아마 그려봤을 거예요. 그죠? 그 과정을, 그 과정을 반복문으로 해볼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냥 바로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PL, 우리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할게요. PLT.figure. 피겨 사이즈는요, 좀 크게 만들게요. 약간 크게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약간 크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그래프 그리는 거 제일 마지막에는 plt.show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제일 처음에 뭘 표시를 할 거냐면, 훈련 셋을 먼저 표시를 할 거예요. 훈련 셋. 훈련 셋을 어떻게, 훈련 셋은, 이렇게 할까요? 훈련 셋 산점도를 먼저 그려볼 겁니다. 스캐터 함수로 그리시면 되겠죠? X에는 X 트레인을 주시면 되고요. Y에는 얘가 길이에요, 길이. 그죠? 그 다음에 Y에는 Y 트레인을 주시면 돼요. 얘가 무게죠. 얘가 무게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색깔을 검은색으로 할게요. 네, 컬러를 컬러를 검은색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명도를 조금 줄게요. 약간 투명하게 이렇게 하고요. 레이블을 레이블을 훈련 셋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 먼저 볼게요. 네,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래프 좀 크게 그려줬죠? 일부러 좀 크게 그렸어요, 제가. 네, 혹시 뭐 어려운 거 있으세요? 여기는 길이, 여기는 무게. 길이를 X축으로, 무게를 Y축으로, 점들의 색깔은 검은색으로, 그 다음에 겹치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약간 투명하게 0.5로 하고, 레이블, 범례를 표시하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됐죠? 네, 우선 옵션들 먼저 해놓고요. 다른 것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례를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레전드. 요거 하시면 이렇게 여기 훈련셋 하고서 범례 나오죠. 그 다음에 그리드도 그릴게요. plt.grid. 이렇게 보조선들이 들어갔죠. 보조선들이 들어갔고 plt.x 레이블 무게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길이에요. length 단위 센티미터. 여기 요 부분이죠. 15, 20, 25, 30이라고 하는 거는 길이 센티미터다. 이렇게 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plt.y 레이블 여기 무게죠. weight 그리고 단위는 g이다. 이렇게 하시면 400, 600, 800은 무게고 g이다.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중간에 테스트 셋을 여기다 추가를 할 거예요. 테스트 셋 산점도를 그릴 겁니다. 산점도니까 스캐터로 그리시면 돼요. 스캐터. X 테스트로 그리시면 되고요. 이게 물고기의 테스트 셋에서의 물고기 길이들. 그 다음에 Y는 테스트 셋에서의 물고기의 무게들. 그러니까 Y 테스트죠. 컬러는 오렌지 색깔로 할게요. 오렌지, 여기도 알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0.5. 그리고 레이블은요, 테스트 셋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렌지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테스트 셋 아마 14개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죠? 네. 자, 이제 고차항을 포함하는 다항회기, 고차항을 포함하는 폴리노미얼 피처스에서 사용한 폴리노미얼
features에서 사용할 디그리, 그러니까 차수죠, 차수. 몇 차항이냐? 어, 디그리 값들을, 어, 만들게요. 튜플로 리스트나 튜플 아니면 배열 어떤 걸로든 만들어도 상관이 없으세요. 그냥, 튜플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디그리스. 1차항 사용할 거라 그랬고요. 2차항 사용할 거라 그랬고, 5차항 사용할 거라 그랬고, 50차항 사용하겠다.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만든 이유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냐면, 어, 고차항들을 포함하는 선형 회귀,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요 값들을 우선 만들었어요. 반복할 거예요. for. 변수 이름은 D라고 할게요. in, degree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degrees라고 하는 변수는 요거고요.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죠? 하나, 둘, 셋, 네 개. 자, 훈련시킬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만드셔야 돼요. 그죠? 네. 모델을 만들어야 되죠. 모델을 파이프라인으로 만들 거예요. 파이프라인 객체를 생성을 할 겁니다. 들여쓰기 주의하세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반복문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반복문입니다. 변수 이름은 파이프라고 할까요? 파이프 라인 이렇게 할 거예요. 파라미터 파라 어 죄송합니다. 파이프 라인 이렇게 할 거고요. 스텝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죠. 스텝스 파라미터에 리스트를 주면 되죠. 어, 어떤 순서로 파이프들을 연결할 거냐 이게 스텝스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텝스는 리스트로 만들면 되고 리스트는 튜플, 튜플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죠? 음. 세 개를 연결할 거예요. 세 개를 연결할 겁니다. 제일 처음에 다차항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폴리노미얼 피처스가 있어야 돼요. 이름은 폴리라고만 간단하게 할 거고요. 여기서 생성자 호출할 거예요. 폴리노미얼 피처스 이렇게 생성자 호출할 거고요. 폴리노미얼 피처스는 디그리라고 하는 파라미터 가지고 있죠. 여기에다 뭘 주면 될까요? D를 주시면 돼요. 맞아요. 그러면 반복할 때마다 처음에는 디그리가 1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1차 선형획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가 되니까 우리가 했었던 2차항까지만 포함하는 선형회기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5가 되니까 5차항까지 포함하는 선형회기가 되는 거고, 네 번째는 50까지 포함하는 선형회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도 저희가 바이어스는 뺄 거예요. 그래서 include bias를 false로 할 겁니다. 우리 1차 함수 사용할 때, 1차 항만 사용할 때 스탠다드 스케일링 안 했었었죠. 2차 항 고려할 때도 스탠다드 스케일링 안 했었었죠. 해도 돼요. 그죠? 어, 그래서 여기서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넣을 거예요. 스케일러라고 할 거고요. 스탠다드 스케일러 이렇게 객체를 생성해서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는 리그레서가 있어야 되죠.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는 리그레서가 있어야 되는데 리그레서는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생성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훈련시킬 준비가 된 거죠. 훈련시킬 준비가 된 거고 이제 모델을 훈련을 시키면 되죠. 그죠? 모델 훈련시키면 돼요. 모델을 훈련시킬 때에는 파이프.bc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되죠.
fit 메서드는 대문자 x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여기에는 특성 배열 넘겨주는 거죠. 특성 배열 넘겨주는 거니까 x 트레인. 그 다음에 소문자 y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지도학습이기 때문에 레이블을 주셔야 되죠. 훈련 레이블을 주시면 돼요. y 트레인. 그럼 이 fish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에서 이 fish라고 하는 메서드는요.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훈련셋을 폴리노미얼 피처스한테 줘서 다차항들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뭐 2차항까지 만들거나 5차항까지 만들거나 50차항까지 만들거나 그 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넘겨서 모든 변수들을 일정한 크기로 일정한 스케일로 변환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니어 리그레션이 그거를 학습해서 코에피션트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셉트를 찾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델 훈련이 끝나고 나면 그 코에피션트들과 그 다음에 그 인터셉트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 훈련셋 여기서 우리 출력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뭐 그래프 그리는 거는 좀 이따가 해보더라도 이렇게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볼 수가 있냐면 그 훈련셋의 MSE를 민스퀘어드 에러를 출력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출력하기 위해서는 예측값을 계산을 해야 되죠. 예측값을 계산해야 예측값과 실제값을 비교해서 mean squared error라고 하는 함수가 MSE를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그죠? 훈련셋에서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셋에서도 해볼게요. 테스트셋에서도 MSE를 출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프린트문 한번 여기다가 프린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맷 스트링으로요. 포맷 스트링으로 디그리 D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1차, 2차, 5차, 50차 이런 뜻이겠죠. 이런 뜻일 거고요. 훈련셋의 예측값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훈련셋의 예측값은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파이프라인에서 predict 그리고 여기다가 뭐만 주시면 되냐면 훈련 피처들만 주시면 되겠죠. 훈련셋만 주시면 돼요. 얘는 뭘 계산한 거냐면 훈련셋 예측값을 계산한 거죠. 우리 사실 코드 다 썼던 거예요. 그죠? 예, 코드 다 했었던 코드니까 되게 같은 일들 여러 번 반복하는 것처럼 생각되죠. 그죠? 예측값 찾았으면 뭘 계산할 수가 있냐면 MSE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어, train MSE라고 할까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mean, squared, error한테 넘기면 되잖아요. mean squared error는요, 첫 번째 파라미터가 y true예요. 의미는 뭐예요? 실제 값을 줘라 이거잖아요. 실제 값은 훈련셋이 가지고 있죠. 두 번째 파라미터는 y PRED예요. 이거의 의미는 예측값 줘라 이거잖아요. 예측값. 그러니까 train predict를 주시면 돼요. 그냥 변수 이름 보시면 알겠죠? 훈련셋 MSE예요. 얘가 훈련셋 MSE를 계산을 한 거예요. 요거 출력해주면 되겠죠? 요 했으니까 프린트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 트레인 아니 우리말로 쓸까요? 훈련셋 MSE는 이렇게 해서 train
MSE 이렇게 해서 옆에다 붙여가지고 출력해주면 되겠죠. 됐어요?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테스트 PRED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테스트 셋에서 예측값 찾아보겠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height.predict 메서드 호출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x 테스트 넘기시면 돼요. 얘가 테스트 셋에서의 예측 값들을 찾은 거고요. 그러면 테스트 MSE는 계산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죠. mean, squared error, 실제 값은 y 테스트가 가지고 있고요. 예측 값은 테스트 PRED가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MSE를 계산을 했으니까 이거 프린트 하시면 될 거예요. 테스트 셋, 테스트 셋 MSE 이렇게 해서 테스트 MSE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코드 보시면 어제 했었던 코드 딱 그대로예요. 폴리노미얼 피처스와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리니어 리그레션을 순서대로 연결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든다. 그 다음에 그 파이프라인 모델을,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킨다. 훈련시켰으면 훈련셋 예측값 찾아보고 훈련셋에서 점수 계산해보고 점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알트 스코어도 있고 MSE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오차가 작으면 좋은 거잖아요. 오차가 커진다, 작아진다, 요거를 볼 때에는 민스퀘어드 에러가 적당할 것 같아서 여기서는 민스퀘어드 에러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셋 MSE를 출력하고 테스트 셋에서의 민스퀘어드 에러를 출력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4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해 보세요. 네. 여기 출력문이, 이 그래프 위에 이런 출력문이 있을 거예요. 1차원까지만 고려했을 때, 1차원까지만 고려했을 때, 훈련셋 MSE, 테스트셋 MSE, 이렇게 나왔죠. 아마 숫자가 저랑 같거나 비슷하지 않나요? 7422, 그 다음에 17590, 이렇게 나왔죠. 테스트셋에서 오차가 크죠. 테스트셋에서 오차가 크죠. 그러니까 훈련셋을 더 정확하게 오차가 작죠. 훈련셋은 정확하게 잘 하는데 테스트셋에서 오차가 큰 거예요. 요거 과대적합. 과대적합. 자, 2차항까지 고려한 거 보세요. 훈련셋에서 MS가 3617. 자, 7422하고 3617. 오차가 어떻게 됐어요? 오차가 줄었죠. 오차가 줄었고. 테스트 셋도 보시면은요, 테스트 셋 2248 이렇게 나왔죠. 많이 줄었죠. 1차항까지만 했을 때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게다가 훈련셋보다도 더 적어요. 그죠? 오차가. 과소적합. 그죠? 과소적합. 근데 차이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다 또 루트까지 씌워주면 그게 RMSE가 되니까. 훈련셋도 잘 예측하고 테스트셋도 잘 예측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자, 5차항까지 늘렸어요. 5차항까지 늘렸습니다. 훈련셋에서의 MSE가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죠? 3617, 3216. 그러니까 차수가 더 많아졌다고 해서 오차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테스트 셋은 많이 줄긴 했네요. 과소적합이 더 커져버렸네요. 50차항이 됐습니다. 자, 50차항이 되니까 훈련셋의 MSE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3216에서 1242로 많이 줄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능이 되게 좋아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테스트 셋에서의 MSA 볼까요?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과대적합이 일어난 거예요. 훈련 셋은 오차가 적으니까 잘 예측하고 있는 거고요. 테스트 셋은 오차가 크니까 예측을 못하고 있는 거죠. 훈련 셋만 잘 맞추는 거를 과대적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과대적합이 너무 크게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차수가 우리가 중간에 좀 생략해서 그렇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십차항을 고려한다거나 한번 뭐 넣는 거는 여기다 숫자 하나만 더 넣으면 되니까 십차항을 한번 고려해 볼까요? 이렇게 1차, 2차, 5차, 10차, 50차 하나만 더 추가했어요.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리고 돌려버리기만 하면 되니까. 아, 숫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자, 5차항까지 있을 때 훈련세 3,200, 10차항까지 있을 때 훈련세 2,200 줄었죠. 50차항 있으니까 1,200 이렇게 줄었죠. 자, 그런데 훈련세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보시면 1차항에서의 오차보다 2차항에서의 오차가 줄었고 2차항에서 오차보다 3차항에서의 오차가 줄었어요. 뭐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지만 10차항으로 가니까 많이 줄었어요. 50차항으로 가니까 더 많이 줄었어요. 테스트 셋도 같이 줄어들면 좋겠는데 10차항 엄청나게 커졌죠. 50차항 더 엄청나게 커졌죠. 과대적합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과대적합이. 자, 그러면 왜 과대적합이 이렇게 크게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거를 시각화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 다섯 개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항에 대해서도 1차 함수 그려야 되는 거고요. 2차항에 대해서는 2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 거고, 5차항에 대해서는 55차 함수, 50차항에서는 50차 함수를 그려야 돼요. 그려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것도 폼은 안에서 할 거예요. 여기 전부 다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선형, 회귀, 함수 시각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요, X 범위를 지정을 해야 돼요. X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여기가 5보다 조금 클 거예요. 5보다 조금 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끝에가 45까지 나오잖아요. 45까지 나오니까, 요 범위로 할게요. 여기 범위하고, 여기 범위로, X 범위를. 선형회귀 함수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X좌표들을 만들 거예요. X좌표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numPy.a range, A range, 저기가 아마 7 정도일 거예요. 그 다음에 45. 간격이 세밀하면 세밀할수록 좁으면 좁을수록 더 부드러운 곡선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요. 자, 그런데 얘는 1차, 1차원 배열이죠. 1차원 배열이죠. 1차원 배열인데, 어,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타겟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을 하려면, 훈련셋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려면, 여기 우리가 랭스를 1차원 배열로 만들었었어요? 2차원 배열로 만들었어요? 2차원 배열로 만들었었죠. 똑같은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얘를 reshape를 할게요. reshape를 하시고, 행의 개수는 몇 개인지 몰라요. 컬럼을 한 개짜리로. 7에서부터 45까지 간격을 0.0001로 나누는데 이거를 2차원으로 만들 건데 행의 개수 몇 개인지
계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할 것도 아니지만. 예. 그래서 행의 개수는 컬럼의 개수만 알면 행의 개수는 알아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2차원 배열 모양으로 만들게 되란 얘기예요. 얘는 행의 개수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양의 모양의 2차원 배열로 만든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행렬 곱셈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행렬 곱셈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겁니다. 얘네들의 예측값으로 계산하면 돼요. yvel이라고 할게요. yvel. 얘네들을 마치 랭스처럼 생각을 하시면은요. 랭스처럼 생각을 하시면, 이 랭스를, 그죠? 이게 우리 그 훈련셋의 모양 아니었어요? 얘를 파이프라인한테 넘기면 폴리노미얼 만들어줄 거고, 스탠다드 스케일링 할 거고,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예측값을 주죠. 거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파이프 점 프리딕트 여기에다가 x에다가 x 밸을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선그래프로 그리시면 돼요. plt 점 플롯 x 밸 y 밸 그리고 여기 레이블을 줄게요. 레이블을 포맷 스트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포맷 스트링은 이렇게 만들 거예요. 색깔은 이게 라인 그래프가 들어갈 때마다 그 색깔이 달라질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얘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만 나왔어요. 요렇게만. 모든 점들이 그냥 요 한 군데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요 한 군데처럼 있는 거 보이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50차항까지 고려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 이쪽이 너무 커요. 0.4 곱하기 10의 8승. 그 다음에 이쪽도 너무 커요. 여기가 마이너스 1.2 곱하기 10의 8승. 그래프가 너무 이렇게 이 간격이 너무 크게 나와서 그래서 모든 점들이 이렇게 그 0에 있는 것처럼만 보이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만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 어, 여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를 할게요. plt.y lim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lim은 리미트란 뜻이에요. y축의 좌표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리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00부터 1400, 1200, 1200까지만 그릴게요. 그러면 조금 더 보기 좋은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네,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래프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요거에 대한, 쉬는 시간이 됐어요. 요거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여기 10 넣었던 거, 10 넣었던 거 빼고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다 쓰고, 네. 일단 이렇게 놔두고요. 네. 혹시 그래프 잘 안 나오거나 에러 있으신 분들 계세요? 잘 나오십니까? 자,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좀 할게요. 45분까지 쉴게요.
함수 그리면서 유수입하면서 그 값을 마이너스 1, 음, 마이 1로 줬잖아요. 음. 마이너스 1이면 가장 끝에 마지막 값인, 그게 아니라 네. 배열이 1부터 6개까지 있어. 원소 6개야. 이거를 리쉐입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2, 3으로 리쉐입할 수도 있을 거고, 3, 2로 할 수도 있을 거고.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렇게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요렇게 만들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원소가 6개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요거 개수를 알면 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딱 결정되지. 이게 3이라고 결정되면 여기는 있죠. 그 2가 될 수밖에 없지. 네. 이게 3이면 2면 여기는 3이 될 수밖에 없지. 그때 마이너스 있어. 어차피 뒤에 값은 정해졌으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계속 그치. 그래서 이거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는 알아서 써라 이거지. 계속
네, 다 들어오셨을까요? 네. 어, 전 시간에 썼던 요 그래프에 대해서 요거 설명 좀 드릴게요. 너무 색깔들이 너무 많고 지저분해 보이죠?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그쵸? 자, 저희 반복문에서요. 요거 반복하지 못하게끔 숫자를 하나만 딱 써볼게요. 자, 1창만 고려하는 걸로 저희가 요렇게 한번 코드를 바꿔볼게요. 자, 요거 튜플입니다. 원소 한 개짜리 튜플이에요. 요렇게 하면. 1이라고 하는 숫자 한 개만 저장하고 있는 튜플입니다. 그 튜플에서 반복한다는 얘기는 딱 한 번만 실행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차항까지만 고려한 선형회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해 볼게요. 음, 다시 실행해 보시면 밑에 그래프가 딱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직선 하나 딱 그려져 있죠. 우리 1차항만 있을 때, 1차항만 있을 때 딱 찾으면 y는 axb 이렇게 찾잖아요. 그죠? y는 axb 선형회기가 찾는 게 여기 coefficient 그 다음에 여기 intercept 찾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그래프를 딱 그려주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죠? 어, 어, 1차 함수로 나왔고요. 1차 함수로 나왔고 이 1차 함수는 1차 함수는 1차 함수의 의미는 뭐냐면 이 사이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을 그러니까 길이가 이런 범위 안에 있는 물고기들을 이 직선의 방정식으로 예측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cm짜리 물고기라면 몇 g으로 예측하겠다. 뭐 300g 조금 안 되게 예측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30cm짜리 물고기면 400g 조금 넘는다라고 예측하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훈련셋으로부터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얻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이 공식에만 의하면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어, 검은색이 훈련셋이죠. 검은색이 훈련셋이에요. 그래서 훈련셋의 실제값과 그 다음에 선형회기가 찾아준 그 예측값 사이에 오차들은 이 이렇게 직선에 요만큼 떨어져 있는 게 오차의 크기죠. 그죠? 어떤 훈련 셋들은 오차가 거의 없게 잘 맞추고 있어요. 요 근방에 있는 것들은 오차가 그렇게 크지 않게 잘 예측을 해주죠. 그죠? 근데 오차가 조금씩 커지고요. 오차가 조금씩 커지고 여기는 다시 오차가 조금 줄어들고 여기도 오차가 좀 적죠. 근데
이런 값들은 또 오차가 많이 크죠. 이런 값들은 오차가 많이 크죠. 그런가 하면, 그런가 하면 아주 정확하게 예측해 주는 것들도 있고요. 실제값하고 예측값이 완전히 똑같은 녀석들도 있고. 그죠?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테스트 셋도 마찬가지로 테스트 셋도 똑같은 직선으로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오차가 이만큼씩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만큼씩.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MSE를 보면 훈련 셋의 MSE, 테스트 셋의 MSE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이 이 직선의 방정식에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입니다. 되셨어요? 되셨죠? 자, 이번에는 이차항을 볼게요. 이차항. 네. 이렇게 해서 디그리를 2라고 바꾸고 실행을 했어요. 네. 요거 우리 봤었던 거 아닌가요? 이차함수 그리니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어, 지금 만약에 그래프를 더 그렸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차함수 최소값이 여기서 나왔을 거고 그다음에 이차함수가 아래로 몰리기니까 이런 모양으로 이차함수가 좌우 대칭으로 이런 이차함수가 나왔을 거예요. 그죠? 아마 여기가 최소값일 것 같고 어, 이렇게 좌우 대칭인 이런 이차 함수가 나왔을 거예요. 음. 그 중에서 요 범위 안에서만 그린 거죠. 요 범위 안에서만 그린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봤었어요. 그죠? 예,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훈련센에서 오차들이 어떻게 됐어요? 많이 줄었죠. 그죠? 뭐 일부 오차가 이렇게 크게 나는 것들도 있어요. 그죠? 이만큼 오차가 나는 것도 있어요. 이만큼 오차가 나는 것도 있고. 그죠? 근데 거의 대부분 오차가 굉장히 적죠. 그죠? 훈련셋에서만 그런 게 아니죠. 어때요? 테스트셋에서도 어때요? 오차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맞아요? 오차가 그렇게 크지 않죠. 어, 점들이 몇 개가 없어서 눈으로 대충만 봐도요. 훈련셋에서는 이렇게 오차가 큰 녀석이 몇 개가 좀 보여요. 그럼 얘네들이 MSA를 좀 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근데 오렌지색 점들에서는 그만큼 큰 게 잘 안 보이죠. 아, 얘는 좀 크다. 근데, 근데 이만큼 크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테스트 셋이 조금 더 정확한 값들을 주는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값에서도 보이죠. 훈련 셋 민 스퀘어드 에러랑 그 다음에 테스트 셋 민 스퀘어드 에러를 보면 테스트 셋에서의 MSE가 더 작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차 함수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에요. 지금 이차 함수는. 자, 아까 우리 몇 차 항했었나요? 5차 항했었죠. 5차. 네.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렇게만 나왔죠. 요렇게만 나왔어요. 이게 원래 오차 함수라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게 오차 함수예요. 오차 함수의 일반적인 모양이에요. 2차 함수, 그 다음에 3차 함수, 그 다음에 4차 함수, 이게 오차 함수의 일반적인 모양이에요. 음.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려진 거는 아마 여기의 일부. 그죠? 네. 여기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X가 전체 그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요 범위 안에서만 그린 거기 때문에 그 오차 함수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훈련셋 여기 보세요. 거의 정확하게 맞추고 있지 않아요? 그죠? 몇 개 조금 오차들이 생기는 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오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죠? 크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이쪽은 조금 오차가 있기는 하네요.
여기는 아까도 2차 함수에서도 오차가 좀 있었던 부분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5차 함수도 오차가 그래도 좀 있네요. 그죠? 어, 그래도 이쪽을 거의 대부분 거의 유사하게 맞추고 있죠. 훈련셋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 아마 아까 점수보다도 더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훈련셋이. 그리고 테스트 셋도 보면 우연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테스트 셋에서도 오차가 많이 줄어 있어요. 예, 여기 보면 여기 오렌지색 점 보면 거의 비슷하게 맞췄죠. 여긴 조금 여기도 거의 오차 없고요. 여기 오차 아주 약간, 여기도 오차 약간, 그죠? 어.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 오렌지색 점들 보면 오차가 조금씩밖에 없어요, 그죠? 어. 그러니까 테스트 셋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연히도 오차들이 적은 그런 테스트 셋들만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얘는 오차가 좀 크죠, 얘는. 음수가 나오기도 하죠. 그죠? 음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되셨어요? 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뭐냐면 50차항까지 고려했을 때요. 50차항까지 고려했을 때 디그리를 50차라만 놓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 자, 50차 함수면 2차 함수는 한 번 꺾여요. 3차 함수는 두 번 꺾입니다. 50차 함수면 이게 몇 번 꺾이는 거냐면 49번 꺾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모양이 50차 함수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그려진 게 그 50차 함수의 일부분을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일부분을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볼게요. 이 그래프가 검은 점들을 거의 대부분 다 지나가고 있지 않나요? 그쵸? 검은 점들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쵸? 완전 정확하게 검은 점들이 그 함수 위에 딱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차가 적다란 얘기죠. 맞아요? 오차가 적다란 얘기예요. 자, 근데 이 50차 함수의 문제점은 뭐냐면, 2차 함수는 이렇게 부드럽게 완만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50차 함수는 굉장히 여러 번 꺾여야 되기 때문에 이 경사가 굉장히 급하죠. 그죠? 경사가 되게 급하단 말이에요. 되게 급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얼마 떨어져 있지도 않은 점. 이 훈련 세트에서, 여기 있는 훈련 세트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도 않은 점이죠. 테스트 셋. 이 테스트 셋은 얼마로 예측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로 예측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점은 요만한 무게로 예측한다는 얘기인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점은 기울기가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큰 값으로 예측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요, 이 옆에 검은색 볼까요? 얘는 이렇게 예측한다는 얘기예요. 무게를. 근데 그 옆에 노란색 점 있죠? 그 옆에 노란색 점은 X좌표가 여기기 때문에 여기로 예측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만 옆으로 가도요. 어, 점의 X좌표가 약간만 옆으로 가도 Y 값이 엄청 많이 달라져 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어, X 값, 즉 랭스가 조금만 바뀌어도 Y 값은 엄청나게 크게 변동을 해요. 근데 실제 물고기가 그럴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찾은 이 50차 함수는 오로지 훈련 세트에만 훈련 세트의 점들을 지나가도록 곡선들을 여러 번 꺾어놓은 것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를 과대적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어 훈련 세트는 굉장히 굉장히 정확하게 잘 예측을 하는데 훈련 세트는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데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들은 정말 그 옆에서 살짝 랭스가 살짝만 달라져도 어 그 무게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 버리는 그런 모델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런 거를 과대적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 세트에 너무 딱 맞춰버린 거예요. 음. 그래프를 1차 함수는 훈련 세트에 대충 맞춘 거죠. 2차 함수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맞춘 거죠. 3, 삼차 함수, 5차 함수 점점 훈련 셋에 딱 맞게 맞춰버리는 거예요. 어, 마치 그 비유를 하자면 훈련시키다가 핏이잖아요, 핏. 몸에 맞춘다, 피팅한다 이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음. 정말 내 몸에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1mm의 오차도 없이 내 몸에 완전히 딱 들어맞는 옷을 딱 구입을 한 거예요. 그 옷은 다른 사람이 절대 입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함수 이름도 fit, 맞추다, 훈련셋에 맞추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고, 이 맞춘다라고 하는 단어에 조금 어려운 단어가 적합시킨다. 훈련셋에 적합이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훈련셋에 너무 많이 적합이 되어 있는 거죠. 훈련셋에만 너무 많이 적합이 되어져 있는 거니까 과대적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그래프들을 한눈에 보려고 제가 여기서 반복문으로 썼던 거예요. 1, 그 다음에 2, 5, 50이라고 하는 거 네 가지를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디그리를 다시 이렇게 네 가지로 바꾸면은요. 다시 네 개로 바꾸면 그래프가 네 개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파란색은 1차원, 주황색은 2차원, 초록색은 5차 함수, 그리고 빨간색은 50차 함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그래프들이 한꺼번에 보인 거예요. 여기 파란색은 직선으로 쭉 나와 있죠. 이게 1차 함수. 1차 함수. 여기 오렌지색은 요렇게, 오렌지색 잘 찾아보시면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그죠? 그게 2차 함수. 초록색 있죠? 초록색은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는 거. 그게 5차 함수.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으로 그려진 게 50차 함수. 50차 함수들은 이 검은색 점들을 다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차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훈련셋 MSA는 계속해서 적어집니다. 훈련셋의 MSA는 계속해서 적어지지만 어느 순간 테스트셋의 MSA가 너무나 커져 버려요. 그래서 과대적합이 너무나 심하게 일어나는 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네, 십자한 그래프에서 네. 하늘색 곡선이 위로 크게 솟았다가 속으로 내려가는데 조금밖에 안 내려가요. 어디서? 맨 왼쪽이요? 굉장히 많이 내려갔는데? 지금 잘린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Y축을 여기까지밖에 안 그린 거잖아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어. 그러니까 여기도 밑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음.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Y축을 여기 제한을 안 시키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만 보이죠. 왜 그러냐면 여기가 7, 우리가 7부터 시작을 했는데 7이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요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요 한 칸의 간격을 보시면 0.2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10의 몇 승이냐면 10의 8승이에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이죠. 2000만이에요. 2000만. 음. 엄청나게 자, X에 50승 해보세요. X에 50승 해보세요. 2에 50승 얼마예요? 2만 가도 엄청나잖아요. 그죠? 어? 그거를 다 그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직선처럼밖에 여기는 스케일대로만 그려버리면 여기는 이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넣은 게 뭘 넣은 거냐면 Y축을 제한을 시킨 거예요. Y축을 1200까지만 그려라 라고 제한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곡선이 더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고 있죠. 어디선가 꺾여서 내려올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생략되어 있는 거죠. 잘렸으니까. 그걸 질문하신 게 맞나요? 아니면 다른 질문이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 뭐 제가 질문을 잘못 생각한 것일 수도 있어서. 이게 굉장히 급하게 내려오고, 어, 뭐지? 굉장히 급하게 내려오고,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고, 굉장히 급하게 내려가고,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고. 이런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는 살짝 요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요 안에서는. 여기서는 요 두 개는 훈련셋이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연결하려고 요렇게 된 거고요.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훈련셋이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죠. 이거 연결하려고 그래프가 요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차수가 올라갈수록, 어, 선형회계 함수가 점점 훈련셋의 과대 적합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래프로 보여드린 겁니다. 네, 질문 없으신가요? 어,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 차수가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고차항이 생길수록 더 높은 고차항이 생길수록 그 선형회기의 함수는 훈련셋의 과, 어, 더 많이 과대 적합이 되어가고 있는 되는 모습을 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차는 그래 점들을 대충만 맞추고 있었고 2차는 비슷하게 맞추고 있었고 3차는 더 비슷하게 맞추고 4차는 50차는 굉장히 비슷하게. 그래서 차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과대적합이 심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차수가 높더라도 과대적합을 어, 그래서 과대적합이 높아지면 과대적합이 커지면 훈련셋은 잘 맞추고 테스트셋은 못 맞춘다는 얘기예요. 커지면 뭐 훈련셋에서는 오차가 적을지라도 훈련되지 않은 훈련되지 않은 어, 데이터들은 오차가 매우 클 수 있다. 어,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과대적합의 의미가 훈련셈만 아주 정확하게 맞추고 훈련되지 않은 것들은 오차가 크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어,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들은 오차가 매우 크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요거 다르게 얘기하면 일반화 성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일반화 성능이라는 얘기는 머신러닝이라는 게 데이터들을 학습을 했으면 모르는 데이터들 왔을 때 성능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는 데이터가 왔을 때 성능이 떨어지는 게 이게 일반화 성능이에요. 일반화 성능.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델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주 특수한 모델로는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어, 훈련셈만 설명하는 특수한 모델로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모델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과대적합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과대적합을 과대적합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어, 방법을 고려해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규제예요. 과대적합의 크기를 줄여주는 방법이 우리말로는 규제, 영어로는 regularization. 어, 그 규제의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드렸고요.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드렸고, 자, 목차로 이제는 규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규제라고 하는 걸 설명드리기 전에, 음, 우리가 머신러닝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어, 텍스트셀을 따로 만들게요. 머신 러닝의, 머, 머신러닝의 목적은 비용 함수, 영어로는 cost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cost라는 단어가 비용이란 뜻이잖아요. cost function. 음. 같은 말로는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손실 함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손실이 있다, 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손실 함수를,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는 것이에요.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선형회귀로 갈게요. 선형회귀의 목적은, 선형회귀의 목적이 뭘까요? 선형회귀의 목적은 1차항만 고려해 볼까요? 1차항만 고려하면 상수항, 인터셉트죠. 더하기, 그 다음에 변수 하나만 있다고 생각할게요. 이 변수에 곱해주는 개수, 그죠? 어, 선형회귀는 개수와 인터셉트를 찾는 게 선형회귀죠. 근데 아무렇게나 선택하나요? 어떻게 됐으면 좋겠죠? 이 예측으로 만들어진 예측값과 실제 값에 무엇이 적으면 좋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었잖아요. 데이터들이 있는데 갑자기 막 이상한 말 나오니까 어려워졌죠. 자, 여기 다른 직선들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직선들 없다고 생각하고
이 산 정도만 생각을 해볼게요. 산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산 정도만 생각을 하고, 1차 함수를 찾는데, 만약에 1차 함수를, 자, 이런 1차 함수가 있어요. 검은색. 자, 이런 1차 함수로 예측을 한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모든 물고기의 무게를 600g으로 예측한다죠. 그럼 여기 있는 물고기도 600g으로 예측하고, 여기 있는 물고기도 600g으로 예측하고, 여기 있는 것도 600g으로 예측한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선형회귀예요. 그죠? 여기서 찾은 거는 y는 600, 요렇게 예측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공식에서 보면 예측값을 찾는 공식에서 W0 x 곱하기 W1에서 요 W1을 0이라고 생각한 거죠. 요것도 선형회귀. 근데 오차가 클까요, 작을까요? 오차가 당연히 크겠죠. 오차가 크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만약에 살짝 네. 직선의 방정 살짝만 요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음. 요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뭐 정확한 기울기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뭐 여기가 한 500 정도 되겠다. 뭐 550 더하기 x 곱하기 뭐 기울기는 뭐 0.1 요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어 길이는 0.1만 곱하고 550에다가 더해주겠다. 요런 뜻이잖아요. 아까 수평으로 그려진 직선하고 크게 차이는 없겠죠. 그죠? 근데 약간은 요런 식으로 차이는 있겠죠. 뭐 그래도 오차 크겠죠. 그죠? 음.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 개수들을 찾아가는 게 선형회귀인데 그러면 선형회귀의 목적은 그 개수들로 예측을 했을 때 뭐가 작아지는? 오차가 작아지는. 근데 오차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오차가 한두 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오차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평균을 내야 되죠. 맞아요? 목적은 MSE를 최소로 하는 mean squared error. MSE를 최소로 하는 개수들을 찾는 거죠. 맞아요? 개수들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상수항이면 달러 안에 이렇게 넣을 W0. 상수항이면 W0. 그 다음에 뭐 첫 번째 독립변수가 있으면 뭐 W1. 그죠? 두 번째 독립변수가 있으면 뭐 W2.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이런 식의 뭐 독립변수 개수만큼 개수들이 있겠죠. 독립변수 개수만큼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개수들을 찾는 찾는 것이 선형회귀의 목적이었죠. 그죠? 자,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형회귀에서 선형회귀의 비용함수는 MSE란 얘기예요. 손실을 최소로 할 수 있는 W들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MSE가 손실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러들을 가지고 있는 함수인 거잖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선형회귀의 비용 함수는 MSE. MSE를 최소로 해주는 게 선형회귀. 모든 머신러닝은요. 비용 함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또는 손실 함수라고 부르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손실이 크다, 에러가 크다. 어,
손실이 작다, 에러가 작다 이런 얘기고요. 어, 손실이 크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비용이 크다, 손실이 크다. 비용이 작다, 손실이 작다. 예, 그런 의미로 비용 함수라고 얘기도 하고 손실 함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회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손실 함수는 MSE예요. MSE를 최소로 만들어 줄 수 있는 MSE를 최소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W들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MSE는 독립변수가 뭘까요? 독립변수가 W예요. W예요. W의 몇 차 함수냐면 2차 함수예요. 자, 요거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따가 레이텍스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요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걸 조금 어려울 것 말씀드렸죠. 어, 우리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어요. 네, 요거 X. 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X는? 랭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랭스만 가지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물고기 무게, 두 번째 물고기 무게, 이렇게 하면서 n번째 물고기 무게. 그죠?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이에요. 컬럼이 하나밖에 없는. 그 다음에 우리의 타겟은 1차원 배열이에요. 그림은 똑같이 그렸지만 이건 1차원 배열이에요. 네. 첫 번째 이게 무게죠, 무게. 이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그래. 첫 번째 물고기의 무게, 두 번째 물고기의 무게. 이렇게 해서 n번째 물고기까지 무게. 그죠? 네. 우리는 얘를 알고 있어요. 얘를 알고 있죠. 플러셋 있잖아요. 플러셋 있잖아요. 얘도 알고 있어요. 플러스 네이블 있잖아요. 두 개 다 아는 값이에요. 우리 둘 다 아는 값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둘 다 아는 값이에요. 훈련셋, 훈련 네이블입니다. 훈련셋, 훈련 네이블. 자, 우리의 목적은 i번째 물고기의 예측값이에요. i번째 물고기의 예측값. 모자 씌운 건 예측값입니다. 어, 어, 아직 선형회귀를 찾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상수항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상수항, 이 W0가 무슨 값이 돼야 될지 몰라요. 이거를 찾아야 되는 게 선형회귀의 목적이죠. 선형의 목적은 얘를 찾아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해줄 거예요. 첫 번째 물고기의 길이가 있죠. 그죠? 거기에다가 곱하기 개수 W1. 그죠? 우리는 요거 찾으면 돼요. 요거. 그죠? 아직은 얘가 어떤 값이 가장 좋을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W0는 600이고 그 다음에 W1이 0이면 이거는 전부 다 모든 물고기를 다 600g이라고 예측하겠다는 그런 얘기인 거고. 그쵸? 뭐 W0가 550이고 W1이 0.1이다 그러면 직선이 약간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직선인데 거의 600g으로 예측하는 그런 현상이고 그죠? 여러 가지 조합들이 있을 거잖아요. 무수히 많은 조합이죠. 무수히 많은 조합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어, 너무 오래 하나? 무수히 많은 조합이 있겠죠? 그죠? 무수히 많은 조합이 있는데 그러면은 저 무수히 많은 이 W0과 W1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조합들 중에서 어떤 숫자가 가장 좋을까? 오차가 적으면 좋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차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오차가 여기서도 오차가 생기고 여기서도 오차가 생기고 여기서도 오차가 생기는 거죠. 그죠? i번째 오차 그거는 실제 값에서 그죠? 실제 값에서
예측값을 빼주면 되는 거죠. 실제값을 예측값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측값은 이거 그대로 쓰면 W0 xi 그 다음에 w1이에요. 그죠? 이게 오차. 자, MSE의 정의를 볼까요? MSE의 정의는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이잖아요. 그죠?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이죠. 평균이니까 n으로 나눠줄 거 아니에요. n으로 나눠줄 거고 다 더해줄 거죠. n개까지 다 더해주면 되죠. 무엇을 더해주면 돼요? 얘 제곱한 값을 더해주면 되죠. 맞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많이 어려운 수학 아니에요. 수학이 막 W0 더하기 X1 XI 곱하기 W1 요거의 제곱.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더하기 뭐 시그마가 나오고 제곱이 나오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지만 별로 어려운 개념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측값 이렇게 예측을 해보겠다. 오차는 실제값에서 예측값을 뺀 거다. 이런 게 n개가 있으니까 제곱해서 n번 더하고 n으로 나누겠다. 평균. 그냥 정의 그대로 쓴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해되시죠? 자, 이 식에서 미지수가 뭐죠? 모르는 숫자가 뭐죠? 미지수. XY가 미지수예요? W0, W1이 미지수예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선입관. 우리의 선입관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함수라고 하면 얘가 독립변수, 얘가 그다음 종속변수, 이거는 상수함. 우리가 보통 요거 상수함 가지고서 그래프 그리니까 그 고정관념 깨셔야 돼요. 그 고정관념 때문에 보통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자 이거 알고 있는가? n개 물고기의 길이 알고 있는 값이죠. n개 물고기의 무게 알고 있는 값이죠. 이거 xi 알고 있는 값. i가 1이면 첫 번째 물고기의 길이. 첫 번째 물고기의 무게. 이거는 숫자. 상수. xy가 상수예요. 모르는 거는 W0하고 W1이 모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선형얘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목적은 얘네들을 찾자. 그죠? 나 잘못 표시했다. 얘가 아니라 얘를 찾자. 얘랑 얘를 찾자. 이게 목표잖아요. 그죠? 이런 직선이 좋을까? 이런 직선이 좋을까? 이런 직선이 좋을까? 이거를 찾자가 선형얘기의 목적이죠. 우리는 W0와 W1이 어떤 값이 가장 좋을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찾는 게 선형얘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미지수가 뭐? W0하고 W1이 미지수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MSE는 무슨 함수? 독립변수가 뭐인 함수? W0와 W1이 독립변수인 함수. 그죠? 그리고 W0의 몇 차 함수? 2차 함수. 제곱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W1의 몇 차 함수? 2차 함수. 그죠? 2차 함수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최소값 여기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쵸? 2차 함수의 최소값 찾는 문제예요. 2차 함수의 최소값 찾는 문제인데 W0에 대한 2차 함수, W1에 대한 2차 함수, 그 2차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문제.
그러니까 그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걸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걸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회계에서는 예측값들의 오차가 가장 적은 모델을 찾는다. 예요. KNN은 모델을 찾는 게 아니니까 거리만 계산하면 되니까 이런 어려운 게 하나도 필요가 없고 다른 수학적인 모델을 찾는 것들은 어떤 수학적인 거에서 오차가 가장 최소가 되는 어떤 값들을 찾자. 이게 머신러닝의 목적이에요. 근데 획이란 수치를 예측하는 거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오차가 적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오차라고 하는 걸 공식화한 거예요. i번째 변수의 실제값에서 i번째 우리 예측값 뺀 게 오차니까 오차 정의 그대로잖아요. 그리고 MSE가 적으면 평균적으로 오차가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손실함수를 MSE라고 하자. 손실함수를 MSE라고 하자. 근데 우리는 데이터, 랭스가 얼마인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게 얼마인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는 W0와 W1. 그러니까 MSE는 뭐의 함수? MSE는 W0와 W1의 두 개의 독립변수를 갖는 2차 함수. 그 2차 함수의 최대값을 찾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편미분 해가지고 찾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편미분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2차 함수의 최소값 찾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차 함수의 최대값 찾는 문제다.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x하고 y가 독립변수가 아니에요. 그 선입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거는 뭐다? x, y는 데이터하고 레이블로 알고 있는 거고 우리가 모르는 거는 w0와 w1을 찾는 거예요. 그죠? W0에 대한 2차 함수, W1에 대한 1차 함수, 2차 함수.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글로만 써드린 게 그거예요.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건데 회계에서의 손실함수는 MSE이고 MSE를 최소로 만드는 무엇을 찾는 거다? W를 찾는 거다. 여기 제일 마지막에 제가 괄호 W 이렇게 쓴 거는 뭐냐면 W가 독립변수다는 얘기예요. W의 값을 MSE는 W들에 대한 함수고 W0, W1, W2 이렇게 MSA는 W들에 대한 함수고 그 W들을 찾는 게 coefficient, 개수들을 찾는 게 개수들에 대한 2차 함수고 개수들을 찾는 게 선형회계의 목적이다. 그럼 선형회계의 그 비용함수 아시겠죠? 이 비용함수를 아셔야 이제 또 규제라고 하는 왜 규제가 무엇인지가 이해가 돼요. 되셨습니까? 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5분까지 쉬었다 할게요.